자, 한국갤럽 이번 주 조사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예. 조사 개요입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습니다. 네.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에서 이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예.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조금 충격적인 수치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난주 대비 3% 포인트 하락해서 21인데 21. 긍정률이요. 네. 부정률은 70입니다. 70. 앞자리가 7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부정률 70도 그렇고 예. 긍정률 21로 또 예. 그렇고 최저치인가요? 이 최저치입니다. 지금 역대 최저치라 역대라는 거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최저치 21입니다. 그 전에 총선 직후에 23이었는데요. 네.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이제 먹을 거를 만들어주고 김치찌개, 그랬었죠. 계란말이, 고기 구워주고 막 그러던데요. 뭘 이렇게 좀 대접을 했는데 네. 꿈쩍하지 않고 행보하다가 요 격차로만 따지면 이것도 행보죠. 3% 포인트 격차로 하락이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다. 오차범위 안에 격차로 하락이니까요. 네. 횡보이기는 하지만 21이라는 이 숫자는 보면서 깜짝 놀랄 숫자죠. 왜냐?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이고 그다음에 20% 선을 못 지키고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나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수치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1이 오차 범위 내에서 또 하락한다고 2% 포인트만 하락하면 19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대로 빠지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약간 좀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수치이고요. 이게 한 주 만에 네.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이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갤럽에서 지지율이 21%가 나왔다. 예. 정말 충격적인데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24에서 21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20% 선을 못 지킨다면 네. 이게 무너진다면 이제 10%대가 되는데요. 대통령 긍정률 10%대는 많이 힘들게 되죠. 여러 측면에서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네. 거는 2016년을 보시면 아실 텐데 2016년에서 24, 20 여기서 이제 17까지 빠지고 17 다음에 5%였습니다. 17 다음에 5%였어요. 17 다음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예. 5%까지 빠지는 게 불과 이제 2주 만에 그 전에 29였죠. 29에서 네. 24 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빠졌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그냥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주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수치가 위험한 수치인 겁니다. 네. 위험한 수치가라는 거는 우리가 모래로 이렇게 크게 이제 흐르는 그 냇물을 이렇게 막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래가 살살살살 무너지다가 조금 이게 무너지는 게 좀 세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판에 무너질 때는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그 선이 지금 20%, 보통 25, 그다음에 20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보는 건데 이 이유가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기대를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으니 네. 거기를 좀 좋아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분들도 여론조사에 응답도 못하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모임이 있으면 그냥 입을 닫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침묵의 나선에 안쪽을 타고 이제 쭉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럼 침묵으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여론조사상 완전히 이런 분들이 증발하게 되고 그러면 한 자릿수로까지 이제 빠지는 게 급락하게 되는 현상의 전조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제 가설은 그게 바로 요 밑에 5월, 그러니까 4월 마지막에 이제 4주부터 5월 4주까지 이게 횡보할 때 이때 뭔가 조치를 해서 올라갔어야 돼요. 매주 1, 2% 포인트라도 좀 올라가 줬으면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고 숨고르기를 한 후 네. 다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찾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면 이게 이제 차트만을 봤을 때는 차트 분석만을 하면 이거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만약에 반등하더라도 한 번 더 빠지고 반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냐? 10%또 1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20% 후반이나 30% 중반 정도에서는 약간 뭐 2% 포인트 빠지는 게 이렇게 흔적이 별로 남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20에서 이게 10%로 앞에 숫자가 바뀌어 버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충격이 쿵 하는 거예요. 끝났다. 그렇죠. 윤선 정권 끝났구나.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TK에 계신 분, 그러니까 대구 경북 거주하시는 분들, 네. 또 뭡니까 좀 보수 성향이신 아. 분들 이런 분들이 예. 그냥 입을 닫아요. 밖에 나가서도 그냥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확 빠지죠.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또 이 수치를 보고 보수 진영에서 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영향을 받죠. 악영향,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그렇죠. 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저는 네. 이미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상병 그 해병대 우리 최상병 특검법 이거 나왔을 때에 지난주에 저희가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지금. 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좀 뭐랄까 민심도 좀 봐야 되고 네. 여론의 흐름을 좀 보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거부권 이후에 또 국회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또 완전히 이제 폐기가 돼서 이제 이제 2번이 됐네요. 22대 22대 국회입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그걸 보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와 잘했다. 거부권 행사 잘했네. 이렇게 될 거냐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정부 여당이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지금 하던 대로만 해버리면 더 빠진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에 김치찌개 계란말이 하면서 약속을 지켰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은 계란말이가요? 김치찌개 끓여준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 기자들한테 좋은 뭐 그렇게 포장을 했고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있었던 5월 29일에 있었던 그저께 있었던 한 아랍에미 그 뭐죠? UAE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었고 이렇게 뭔가 성과를 냈다라고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수치를 보니까 국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반응하거나 없습니다.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고 있네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 외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슈 프리미엄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긍정 평가하시는 208분 중에 외교가 지금 13% 나왔죠. 네. 방금 그 성과가 인정을 받았다면 이게 30, 40이 돼야 돼요. 긍정 평가 이유입니다 이게. 예, 예. 긍정하시는 분들이 외교에 막 열광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네. 외교 무대가 그 뭐 김건희 여사가 자꾸 이제 좀 뭐 얼굴을 비친다던가 이번에 그저께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든가 네. 또 뚜렷한 성과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만 낳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별로예요. 예. 별로예요. 예,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가져왔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 그 뭡니까 그 코로나 대응 그 물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우위를 나누는 뭐 이런 장면도 있었죠. 중국하고도 있었고 미국하고도 있었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외교가 눈에 띄는데 지금은 성과라고 할 게 과연 있겠느냐. UAE에서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뭔가를 뭐 금맥을 캤다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네. 그 더군다나 그게 좀 민생 경제하고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꾸 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좀 추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가 나올 타임이 아닐 때 나와서 오히려 더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아하. 거고요.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니 예전에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 MBC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요. 네. 그렇게 된 거를 보면 사실 언론과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기조가 좀 바뀌고 언론과 소통을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된 상태에서 그렇게 접촉면을 넓히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계란말이를 10번을 먹었다고 해 가지고 이 정부의 언론관이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몸통을 놔두고 자꾸 깃털만 만지니까 이게 좀 그렇다. 네. 핵심을 좀 짚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금 뭐 말씀 주셨던 그러한 어떤 노력, 여러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그 다 있었죠. 더군다나 저것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근데 그것도 준비를 잘해서 성과 있이 뭔가를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 초반에 이렇게 급락했던 34에서 23으로 빠졌던 요 순간을 조금 반등을 잡았으면 네. 이게 이렇게 관리되지 않았죠.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뭔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설명 자료를 미리 주고 이거 우리 합의를 보자라고 했었어야 됐던 거죠. 의제 민생 조율이 이슈. 됐었어요. 그렇죠. 그게 조율이 돼서 민생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손을 잡자라고 해서 뭔가가 있어야 됐고 그때가 정말 기회였어요. 그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아하. 그러면 야당도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손을 잡았다면 성과를 잡았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좀 보고 있으면 정말 총선 때 11% 포인트 급락을 한 다음에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예. 영수회담 카드 예. 거기다가 기자회견. 아니 기자회견 한다는 게 뉴스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에는 나 특검 못 받는다. 이걸로 끝.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먼게 보면서 소주 얘기한 이런 시장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김치찌개 끓여주고 요리사 앞치마 하고 계란말이 말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계속해서 보도도 되고 사진도 많이 봤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변했다. 대통령 소통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니 왜 핵심을 놔두고 이런 모습 보이지 왜 쇼를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을 한 사람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제 뭡니까 포지셔닝을 하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는 없는데요. 네. 문제는 많은 국민분들은 대통령이 국정을 총책임지는 아. 그런 어떤 그 위정자로서의 대통령?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음. 아니 그런 상황에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뭐 상남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싼 세금을 내면서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라는 거 정치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도대체 상남자 이런 순애보 드라마를 보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어떤 뜨거운 사랑 이런 거를 보려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홍준표 시장은 그거를 상남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죠. 그거는 국정을 다 잘하고 그래서 민생도 튼튼하고 네. 경제가 잘 되는 것 같고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 같고 중국 미국 사이에서 외교도 잘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와이프한테도 잘하더라. 이러면은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지. 네. 그게 몸통이 없는데 어떻게 플러스가 있습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자꾸 본질 이외의 것들을 깃털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정말로 진짜 이런 거를 자꾸 건드리니까 사람들은 그게 호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완전히 흐릿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화요일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 폐기. 이가 폐기는 국회에서 했지만 이게 시작이 된 게 거부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잘못된 그런 거부권 행사라는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거부권이라는 부메랑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든지 다 거부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예고를 예. 하고 있죠. 거부권 행사 예고. 이게 사람들의 이제 뇌에서 작용하는 네. 그 단기 메모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처음에 쥐가 한 마리 지나갈 때 막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갔네 하다가 계속 지나가면 어느 순간 네. 뭐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쥐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 더럽네 이거 고쳐야겠네 라고 쥐구멍을 찾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가요 지금 임기치를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4번 했잖아요. 14번. 많은 국민분들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설명을 좀 해야죠. 그러면 많은 국민분들은 그 뭐 행사 같은 거를 그렇게 하기보다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인도 오고 또 뭡니까 교수님들 이렇게
지식인 사회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지식인 사회하고 소통하는 걸 못 봤거든요. 언론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계란말이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분들을 모시다가 예전처럼 국민과의 대화도 좀 방송국을 통해서 좀 하고 네. 예? 그래서 질문을 허심하게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소통 잘한다라는 얘기 듣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어딥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여기서 부정평가한 솔직함 거짓 없는 이거 있잖아요. 이유. 네. 여기 4% 이번에 아, 긍정평가 긍정평가에서 208명 중에서 긍정평가하신 분, 진실함 뭐 솔직함 거짓. 이거 뭔가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거부권 행사 팍 한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거짓이 없다 그냥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예. 대통령이 그냥 하는구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상남자 이른바 상남자.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예. 상남자 프레임. 그런데 이걸 크게 보면 예. 이건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긍정평가 이유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이거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소극 부정이라든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때로는 속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국민분들 마음을 제가 읽어보니 이러이러하니 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네. 때로는 국민 앞에서 무릎도 꿇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만 보면. 야.